연산군 제위 시절 늦은 오후에 영월 읍내 흙을 토하는 사내를 보았다는 소문이 퍼진 지 사흘째. 관아에서 포졸이 나왔다. 직접 보셨다고요? 포졸이 묻자 사내가 고개를 끄덕였다. 온몸에 진흙범벅인 사내였는데 숨 쉴 때마다 입에서 흙이 쏟아졌어. 사내가 몸서리쳤다. 경읍이야. 틀림없이 그놈이야. 노인이 끼어들었다. 그놈 죽은 지가 언젠데. 그냥 죽은 게 아니잖아. 포졸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게 무슨 말이오? 잣나무가 빽빽이 들어선 마을, 잣나무 패기. 이 마을에는 신영원이라는 양반이 살고 있었다. 따스한 오후, 마루 위에 상이 놓였다. 적자들은 마루 위에 앉았고 경읍은 한참을 서 있었다. 형이 젓가락을 들며 말했다. 네 자리는 저기다. 경읍은 아무 말 없이 자리를 옮겼다. 문지방 너머에서는 젓가락 부딪히는 소리와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홀로 쌀밥을 삼켰다. 제 어미를 닮아 유달리 잘생기고 기운도 셌지만 서자로 태어난 탓에 늘 그림자처럼 살아야 했다. 잔칫날에도 그는 마루에 오르지 못했고 문중 어른들은 그를 이름 대신 저 서자놈이라 불렀다. 하루는 술을 진탕 마시고 와 어머니에게 하소연한다. 어머니, 도대체 왜 저를 낳으셨나요? 어머니는 한참을 말이 없었다. 괜한 소리 말고 자거라. 아들이 그녀를 닮아 잘생긴 탓에 더 미움은 사는 것 같아 괴로웠고 그녀 역시 첩의 신세로 집안 어른들의 눈치를 보며 살아왔다. 세월이 흘러 경읍도 장가를 가고 아들을 얻었다. 어느 날 이마에 피를 흘리며 돌아온 아이. 놀란 경읍이 아들을 다그친다. 누가 이런 것이냐? 형아들이. 아이는 서럽게 울기 시작했다. 서자의 자식은 인간도 아니래. 그 말에 경읍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그 즈음부터 경읍은 점점 술에 의지하기 시작했다. 자신의 아이마저 서자의 자식이라는 이유로 멸시당하자 경읍은 신세한탄을 하며 난동을 부리게 일쑤였고 사람들은 그를 감당 못할 자라 수군거렸다. 허우대만 멀쩡하면 뭐하노? 마을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해댔다. 그러다 아버지 신영원이 세상을 떠났다. 원망도 많았지만 유일하게 의지하던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아버지의 마지막을 보기 위해 신씨 본가로 향했다. 니놈이 왜 왔느냐? 썩 꺼져라. 부친이 돌아가셨음에도 서자라는 이유로 뜰 아래에서 홀로 절을 올려야 했다. 이에 분노한 경읍은 하루 종일 술을 마시고 마을을 돌아다니며 소리치고 행패를 부렸다. 아이, 저 망나니. 사람들은 혀를 찼다. 이른 아침 아버지의 관을 하관하는 날이었다. 지관이 점지한 명당 자리에 문중 사람들이 땅을 파고 있었다. 바로 그때 만취한 경읍이 나타났다. 관을 내려놔. 내 아버지의 관이다. 내가 직접 묻을 것이야. 관이 땅속으로 내려가는 것을 보자 경읍의 눈에서 눈물이 맺혔다. 아버지, 아버지. 하인들을 시켜 그를 달래보았으나
흥분한 경읍을 말리기가 어려웠다. 보다 못한 문중어른 한 명이 소리친다. 저 미친 서자놈을 구덩이에 쳐넣어라.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다. 여러 명이 달려들어 경읍을 붙잡고 구덩이로 밀어넣는다. 만취한 경읍은 몸을 가누지 못하고 파놓은 흙구덩이 속에 처박혔다. 평소 온 마을 사람들에게 미움을 산 탓에 그 자리에 있던 그 누구도 경읍을 도와주지 않았다. 어떤 사람 하나가 커다란 술독을 들어 경읍의 머리에 덮어 씌운다. 그와 동시에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흙을 퍼붓기 시작했다. 돌을 던지는 이도 있었다. 쿵, 쿵, 탁, 탁. 처음엔 구덩이 안에서 발버둥 치는 소리가 들렸으나 서서히 조용해졌다. 그 후 신씨 가문은 경읍의 처자식을 마을 밖으로 쫓아냈다. 지관이 다시 새로운 명당 자리를 찾아 신령원에 시신을 매장했고 그렇게 마을은 잠잠해지는 듯 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마을에는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한다. 밤마다 들려오는 소리. 사람의 것도 짐승의 것도 아닌 울부짖음이 온 마을을 맴돌았다. 문을 단단히 여미기 위해 안하기 밖을 내다보는 순간 어두운 골목 한가운데 산발한 사내가 서 있었다. 헝클어진 머리, 진흙으로 범벅된 얼굴, 입가에는 검은 흙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안하기 놀란 호흡을 가다듬는 순간 사내의 고개가 천천히 들렸다. 다음 순간 그 자리엔 아무도 없었다. 그것을 보았다는 자가 늘어나자 관아에 구경까지 들어갔다. 직접 보셨다고요? 포졸이 묻자 사내가 고개를 끄덕였다. 온몸에 진흙범벅인 사내였는데 숨 쉴 때마다 입에서 흙이 쏟아졌어. 포졸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날 하관하던 자리에 무슨 일은 없었소? 그 말에 몇몇의 얼굴이 굳어졌다. 아무도 대답이 없자 포졸은 천천히 그들의 얼굴을 훑는다. 잠시 생각하는 듯 했으나 포졸도 더는 묻지 않았다. 며칠 뒤 신씨 집안 마당에서 구판이 벌어졌다. 무당이 통곡을 하기 시작한다. 숨이 막힌다. 하늘이 안 보여. 그러다 무당이 갑자기 숨을 헐떡이며 검은 흙을 토해내자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모두 경악했다. 결국 신씨 가문 사람들은 경읍의 처자식을 다시 불러들여 무릎을 꿇고 사정을 털어놓았다. 경읍의 아들이 그 자리에 술 한 잔을 따르고 절을 올리던 날 밤 마을을 휘감던 울부짖음이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진흙 묻은 산에도 더는 나타나지 않았고 더 이상 관아에도 고변은 올라오지 않았다. 하지만 10년도 채 지나지 않아 신씨 본가는 서서히 기울기 시작했다. 장소는 병으로 요절했고 둘째는 빚을 지고 고을을 떠났다.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그 집안 땅을 잘못 건드린 게야. 반면 마을에서 쫓겨났던 경읍의 자손들은 낯선 고을에서 다시 터를 잡았다. 작게 시작한 장사는 번창했고 대는 끊기지 않았다. 경읍이 묻힌 그 자리.
처음 직관이 잡았던 진짜 명당이었잖소. 최고의 명당이라며 직관도 아까워했지. 신영원의 묘는 몇 번이나 자리를 옮겨야 했지만 경읍이 생매장된 그 땅은 끝내 그대로였다. 풀은 더 푸르게 자랐고 그 위에 선 나무는 유난히 굳게 뻗어 있었다. 그 일이 있은 뒤로 몇 대가 흘렀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그 곁을 지날 때면 발걸음을 늦추어 멀리 돌아가곤 했다. 누군가는 그것이 원기의 한이라 했고 누군가는 명당이 제 주인을 찾은 것이라 했다.